21세기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고 점차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최근 들어 불완전한 민주주의마저 파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얘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의 다른 곳에서도 권위주의로의 희귀 또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국가의 전통적인 역할이 변화하거나 축소된 점을 들 수 있다. 21세기에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06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이 70% 정도 높아졌으나 1999년과 2006년 사이 평균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은 1.4% 높아졌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거의 모든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도 경험했다. 이에 따라 언제 빈곤층으로 추락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 때문이다. 유럽 대륙에서 같은 공동결정제도나 사회적 조합주의 제도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자본가에 의해 시장 논리에 근거하여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이민자, 여성, 사회적 소수자 등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상에는 일반의 국민 참여를 정치 영역, 그 중에서도 선거에 한정시키고 국민의 대표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방법, 절차와 이에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조건을 모색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역공동체 그리고 작업당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록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참여적 민주주의로 제도적 민주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결과물이나 가치의 균등한 배분, 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사회적 민주주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특성에는 정치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다도제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한계점에는 다도제적 민주주의론자들은 일반 시민의 공동체 의사결정 참여를 경제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에는 적용하지 않고 정치 영역, 특히 선거 정치 영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가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는 개혁과 같은 사회적 속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으며 출마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를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 및 경쟁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다도제적 민주주의론자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치 영역에 국한시키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대다수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실제로는 행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국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국가와 정치 영역에 한정시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력 자원의 다양성과 분산성을 가정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도제적 민주주의론에 의하면 개인 또는 집단이 모든 권력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개인에게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누구나 똑같이 향유해야 한다라는 평등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거의 완벽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미국에서 빈곤층일수록 정치 참여율은 낮고 범죄 등 비정상적인 사회 참여 방식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권과 시장의 자유를 신성 불가침한 권리 또는 자유로 보고 국가나 다른 개인, 집단의 어떠한 개입이나 침해도 부정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적 소유권은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시장의 자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할 자유로 간주된다. 사적 소유권과 자유시장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나 자유로 간주하는 다주제적 민주주의로는 문제가 있다. 첫째, 최초의 재산은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사적 소유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시장이 반드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환경 파괴나 독점 가격 또는 빈부 격차의 심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외면한다. 셋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나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사회적 시민권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다주제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참여적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범위를 중앙 정치 수준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 작업장 등의 하부 단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적 시민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법적 권리 이외에 참여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민주주의는 참여적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포함한다. 모든 시민들이 계급, 인종, 성에 관계없이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상에는 일반의 국민 참여를 정치 영역, 그 중에서도 선거에 한정시키고 국민의 대표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방법, 절차와 이에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조건을 모색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역공동체 그리고 작업장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결국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적 민주주의로 제도적 민주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결과물이나 가치의 균등한 배분, 사회적 시민권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사회적 민주주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현재까지 그러한 행동이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삶의 일부로 존재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오래된 현재이자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집합행동이라는 개념은 집단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칭하며 사회운동은 이러한 집합행동 중에서 일정한 조직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지속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집합행동을 지칭한다. 집합행동은 크게 즉흥적 집합행동과 세계적 집합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경제적 불평등은 성, 인종, 종교 등 각종 사회적 차이와 함께 존재해왔다. 따라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체제의 불평등, 불안정성, 결함, 차별을 정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사회운동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결함, 유인간성을 구성하는 각종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인간화하기 위한 노력의 다양한 표현 형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적 사회운동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첫째는 지배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와 모순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연근대 사회에서는 권력의 무소불위와 가능성, 유인간성에 대항하여 민감 해금 반란 형태의 저항이 존재했고 공개 위에는 자본주의와 그 착취적 성격에 대항하는 저항이 존재했다.
둘째는 세계의 문제와 모순을 대면하는 인간의 주체화 정도인데 차별에 대항하는 인식의 비판성과 저항성이 점차 부양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는 주체화가 성품되어 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계급적, 민족적, 인종적, 소리적 불평등과 각종 차별을 극복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은 인간의 자충적인 주체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GO라는 것은 비정부 기구인데 시민, 민주, 사회단체들을 비정부 기구라고 부른다. 또한 NPO라는 것은 민간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CSO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조직이다. 제3세타라는 것은 정부나 기업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신사회운동이라는 것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새롭게 출현한 다양한 운동들을 지칭한다. 한국 사회운동 발전의 세 단계를 보면 첫째는 한국 전쟁 이후 구조적 한국 사회를 지배적으로 규정했던 반공주의와 분단체제의 모순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둘째는 개발독재 체제의 모순에 대항하는 전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셋째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어지는 새로운 조건에 조용하여 전개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라는 새로운 보수 정부의 출현에 대응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한국의 학생운동은 정치적이었는가를 보면 첫째는 저항의 대상이 되는 지배 권력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한심의 에티스가 외부에 강력하게 존재해왔고 그것이 일정하게 정통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중들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국제 비판 등의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반면 학생운동은 선제적으로 자유롭게 민중들의 의견을 대리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독재체제가 퇴조하면서 사회운동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변화 1. 일반 시민들도 자유로운 결사, 요구투쟁, 권리투쟁을 전제하게 된다. 2. 과거 제도정치에 배제되었던 인사들이 복귀하고 급진적인 운동권 인사들도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3. 급진적 운동단체들도 합법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4. 시민운동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동들이 전개된다. 5. 시민운동의 확산 속에서 다양한 생활세계적 운동이 펼쳐진다. 6. 운동 방식의 다양화를 둘 수 있다. 7. 지구화에 따른 새로운 모순과 연관된 초국민국가적 연대운동들도 확산된다. 8. 민주화 이후의 흥미로운 현상은 사회운동의 일정 행위가 법을 둘러싼 투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학생운동은 퇴조하는가? 1. 과도기적 퇴조론. 현 시기 학생운동의 퇴조는 독재와 같은 선명한 투쟁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2. 학생운동의 필연적 퇴조론. 학생운동은 독재시대나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퇴조할 것으로 보은 견해이다. 3.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학생운동의 지도부, 특히 한쪽 면의 성층 권료주의와 경직성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4. 학생운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중심으로 적절히 투쟁하고 있으므로 단지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 시기의 사회운동의 변화와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사회운동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에서 1961년을 기점으로 개발 독재 시대가 열렸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개혁 시대가 열렸다면 민주개혁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을 경과하여 이제 신보수 정부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신보수 정부라고 할 때의 신보수는 구보수와 차별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보수는 탈교제와 시장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핵심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친기업주의 혹은 친대기업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사회운동에서는 당연히 사회공공성이라는 과제를 둘러싼 다양한 저항들이 확대된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진통과 투쟁 때문에 한국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제3세계 많은 나라들 중 현재까지의 민주화 정도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향후에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안에 담겨진 자본주의와 시장이 좀 더 인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